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실제 사례를 곁들여 자세히 짚어볼게요. 먼저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으로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들어서도 이 숫자는 1517%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죠. 비교하자면 글로벌 평균 청년 실업률은 약 13% 정도인데 중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이 통계는 도시 지역만 반영한 거라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급등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어요. 첫째, 경제 성장 둔화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 미중 무역 갈등,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회복 지연으로 성장률이 둔화됐어요. 2023년 GDP 성장률은 5.2%로 정부 목표치에 가까웠지만 과거 810%대의 고성장 시절과는 거리가 멀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동결하면서 신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둘째,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입니다. 중국은 매년 약 1200만 명의 대졸자를 배출하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고급 기술직이나 사무직을 원하지만 시장에는 저임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일자리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베이징의 명문대 졸업생이 회계사나 IT 전문가를 꿈꿨지만 실제로는 배달원이나 커피숍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셋째,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여전히 국유기업 중심이고 민간 기업은 정부 규제와 자금난으로 고용 창출 능력이 약화됐어요. 게다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술, 금융, IT 같은 산업은 최근 정부의 강한 규제,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로 채용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생생히 느껴보겠습니다. 상하이에 사는 25세 샤오밍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샤오밍은 칭화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에 입사하는 꿈을 꿨어요. 하지만 2022년 졸업 후 1년 넘게 이력서를 수십 군데 보냈지만 서류 전형에서조차 떨어졌죠.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배달 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고 있어요. 샤오밍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4년간 공부한 게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미래가 막막해요. 샤오밍 같은 청년들은 중국 전역에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런 청년 실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좌절로 끝나지 않아요.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납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소비 위축이 큰 문제예요.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돈을 벌지 못하니 소비도 줄어들죠. 2023년 중국의 소매 판매 성장률은 7.2%로 과거 10%대에 비하면 많이 둔화됐어요. 특히 젊은 층이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패션 아이템 구매를 줄이면서 내수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죠. 사회적 영향도 심각합니다. 중국에선 일자리와 결혼, 가정 형성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과 안정적인 직업을 갖춰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율이 뚝 떨어지고 있어요. 2023년 중국의 혼인 건수는 680만 건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어요. 저출산 문제도 더 심해지고 있죠. 이미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 청년 실업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더 나아가 청년들의 좌절감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근 중국 곳곳에서 탕핑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탕핑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으로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에 지친 청년들이 취업이나 결혼 같은 사회적 압박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해요. 일부 청년들은 심지어 바이렌이라는 극단적 태도를 보이는데 이건 아예 노력 자체를 포기하고 최소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은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2023년부터 중국 정부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어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했죠. 일부 지역에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주로 안정적이지만 급여가 낮고 경쟁이 치열해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죠. 민간 기업의 채용 회복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낙관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가 더 강력한 경제 부양책을 내놓고 민간 기업의 고용 창출이 회복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점차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중국 내수 시장의 약화가 계속되면 청년 실업률은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죠. 국제노동기구 ILO는 2025년까지 중국 청년 실업률이 15% 아래로 떨어지기 어렵다고 전망했어요. 글로벌 영향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 소비가 줄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청년들이 아이폰이나 나이키 같은 외국 브랜드 소비를 줄이면 관련 기업들의 매출도 타격을 받죠. 또 중국 청년들의 좌절감이 반정부 정서로 이어지면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샤오밍 같은 청년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의 현실이에요. 중국 정부와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청년들이 다시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중국 사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